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강론, 경론, 설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을 놓고 초선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반박하면서 지금 거의 분당 분위기입니다. 자, 여의도는 이렇게 소란스럽지만 오늘도 법원, 검찰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송영길 방금 전 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간째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 이번에도 이재명처럼 송영길 영장을 기각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이재명을 풀어줬습니다. 제1야당 당수 총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은 전 대표인데 현직이 아니니까 구속시켜버리는 겁니까? 아무튼 희한한 논리의 유창훈 판사.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법리 논리에 따라서 구속영장은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을 기각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유창훈 판사는 법리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 법원에 나와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검찰에 나갈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히 설명해야지요. 감방 갈까봐 걱정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유창훈 부장 판사조차도 이 송영길이 지금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은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송영길은 상당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두한 송영길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민주당 586, 686 정치권, 운동권 정치권들은 마치 국회의원 배지가 사법 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 피의자, 자, 구속영장이 청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45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구인장 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후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입구에 도착한 송영길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강압적인 검찰 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밀번호는 가르쳐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지지자 수십 명이 송영길이 법원에 도착하자 송영길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게 출마합니까? 아무튼 기이한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그쪽 사람들입니다. 아니, 죄가 있든 없든 이런 불법 정치자금,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받아 나오면 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 무슨 아무튼 송영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도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법원에서 설명드리겠다. 그러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송영길은 지지자들을 향해 보수진영에서는 내게 빨리 소환 조사하라면서 왜 묵비권을 행사했냐고 지적하는데 이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송영길이 모순 덩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설치한 텐트를 찾아 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행동,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길의 오늘 구속영장 혐의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은 송영길 이 영장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주말 동안 무려 500여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250여 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송영길이 차명 휴대폰으로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게 구속영장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반부패수사 2부 소속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 등을 투입해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친형 송영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필두로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송영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떠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송영길은 겁에 질린 게 아니냐. 오늘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 오늘 밤 내일 새벽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